안녕하세요. 정우쌤입니다. 이제 정말 2025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천한 실력이지만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키워드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공급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시장에 빗대어 보면 자동차 시장은 크게 신차 시장과 중고차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중고차라는 게 마냥 영원히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폐차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신차에 대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신차 생산량이 30% 감소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중고차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고차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차처럼 멸실하는 주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집의 형태는 갖추고 있으나 너무 오래되었거나 또는 입지가 너무 안 좋은 곳들은 빈집으로 바뀌는 주택 공실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적정량의 신축 공급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런 신축의 공급, 즉 입주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요. 이것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부터 급격한 건설 단가의 상승으로 아파트가 또 전세 사기 등이 이슈화되면서 다세대 빌라 등의 착공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3, 4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한데 2022년부터 줄어든 착공 실적이 2025년 입주 물량의 감소를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것은 2023년, 2024년은 2022년보다 착공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2026년, 2027년 입주 물량은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신축의 공급 부족이 2025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최소 3년 이상 장기화된다는 말이 됩니다. 지역별로 입주 물량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분양 등은 집계가 안 된 데이터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서울의 경우 둔촌주공 재건축이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약 12,000세대의 입주가 있는 2025년이 지나고 나면 2026년, 2027년은 입주 물량이 바닥이 됩니다. 경기도 또한 2025년부터 입주 물량이 급감하게 됩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산은 2025년 에코델타 시티의 입주를 제외하면 부산 도심의 입주 물량은 역대급으로 작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의 입주 시 매매나 전월세 매물 개수의 급증이 나타나는데 매매 매물의 양보다 전월세 매물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입주가 매매 가격에 끼치는 영향보다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의 공급이 감소한다는 말은 매매가 상승에도 영향을 주지만 더 큰 것은 전월세 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입주 물량의 급감으로 2025년뿐만 아니라 향후 3년 정도 매매가 상승과 특히 전월세 폭등 현상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유동성의 확대입니다. 유동성 확대란 말은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인데요. 왜 유동성 확대가 예상이 되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내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1%대의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즉, 장기적인 경제 불황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RP 매입 등을 통해 시중의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 본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유동성을 빠르게 늘리려 하고 있고 부족할 시에는 추경을 통해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즉, 정부와 한국은행이 시행하는 조치는 유동성을 많이 또 빠르게 공급한다는 얘기고 이는 시중의 통화량이 빠르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화량의 증가는 아파트 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선이 통화량이고 파란 선이 전국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통화량이 증가한 만큼 아파트 매매 가격도 증가했습니다. 즉, 통화량 증가 이꼴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통화량이 아파트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동성이 확대된다는 말은 그것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고 곧 아파트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현 정부 들어 조금은 완화됐으나 취득세 중과나 높은 종부세율 등
현재도 ing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규제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임대의 80%를 민간에서 또 그중에서 거의 대부분을 다주택자가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고마운 존재죠. 그래서 지금의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나 종부세 공정시장 가입 비율 등을 낮추는 등 시행령으로 풀 수 있는 규제는 웬만큼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인데 그중에 취득세 중과와 종부세율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절대 다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 녹록치 않는 상황이 진행 중이고 특히나 지금 같은 시국에는 이러한 논의조차도 아예 없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질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취득세 중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 공급에 대한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전월세 가격의 폭등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종부세율은 다주택자들이 하급지에 대한 물건을 매도해서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게 만들 것이며 이는 양극화를 더 강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탄핵 여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야당의 반대로 계속해서 다주택자를 규제함으로써 양극화가 심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새로운 대선을 치르고 야당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양극화보다 더 강한 슈퍼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다주택자의 규제가 지속될 것이므로 전월세 폭등과 양극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대출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로 인해 2025년부터는 수도권에는 대출 강화, 지방에는 대출 완화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대로 내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대출 차등화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서울 수도권의 경우 24년 8월 등 과거 대출 규제 사례를 보면 그 효과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자들이 많은 서울 수도권은 대출의 영향이 적은 고가 주택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부족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전월세 폭등과 통화량의 증가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출 규제의 효과가 점점 약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방의 경우는 여러 가지 규제들로 유동성을 흡수하기가 어렵고 실수요의 힘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 대출의 완화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지방도 전월세 폭등과 통화량 증가의 요인을 받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상위 30% 이상의 상급지 가격은 오를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차등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미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부동산 전망을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전월세 폭등과 양극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이 꽤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결론도 기승전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 자산을 세팅하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